더 이상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이것은 뼈아픈 현실이자 적나라한 팩트다. 그라운드 위에서 캡틴의 완장이 사라지는 순간 토트넘 호스퍼는 단순히 월드클래스 득점원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팀을 지탱하던 영웅과 승리를 향한 인격 인스팅마저 상실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쏟아내는 분노의 목소리는 하나의 참혹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그저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태도마저 엉망인 중소 클럽일 뿐이다. 캡틴의 부재가 불러온 나비효가 토트넘의 민낯이 드러났다. 최근 토트넘이 보여준 경기력은 실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조차 부족하다. 상대가 강팀이든 약팀이든 상관없이 토트넘은 마치 나침반을 잃은 배처럼 표류했다. 무기력한 패배 혹은 패배나 다름없는 졸전 끝에 무승부, 이것이 현재 토트넘의 현주소다. 12월 1일 현재 토트넘의 성적표는 처참하다. 13라운드까지 진행된 프리미어리그에서 승점 18점으로 12위. 비교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고 중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최근 공식전 6경기에서 거둔 승리는 단 1승뿐이다. 특히 팬들을 절망케 한 것은 안방에서의 무기력함이다.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에게 당한 1-4 굴욕적인 대패에 이어 한 수 아래로 여겨지던 풀럼에게조차 홈에서 1-2로 무릎을 꿇었다. 이로써 토트넘은 2025년 한 해 동안 홈구장에서만 10패를 기록, 구단 역대 단일 연도 홈 최다 패배 타이 기록이라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았다. 유럽 대항전이라고 다를까. 지난 11월 26일 파리 생제르맹 PSG 원정에서 3-5로 난타당하며 챔피언스리그 순위마저 16위로 곤두박질 쳤다. 이 모든 재앙은 우연이 아니다. 팀을 지탱하던 기둥 손흥민이 흔들리고 부재한 상황에서 맞이한 예견된 참사다. 하지만 해외 팬들과 전문가들이 진정으로 분노하는 지점은 전광판에 찍힌 스코어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우 무너졌느냐에 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구심점이 사라지자 발생한 이른바 나비효과는 팀 전체의 붕괴를 초래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스킬이나 전술적 부재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팀으로서 지켜야 할 태도와 본질 아이덴티티의 붕괴다. 손흥민이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혹은 그가 헌신적인 움직임으로 가려주었던 토트넘의 치부가 드러났다. 서로를 탓하는 몸짓, 끈기 없는 수비 가담,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리더십의 부재, 손흥민이라는 강력한 접착제가 떨어져 나가자 토트넘은 원팀이 아닌 그저 유니폼만 같이 입은 이기적인 선수들의 집합체라는 민낯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말았다. 경기력의 붕괴 스케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감정적인 비판을 배제하고 오직 냉정한 데이터만을 놓고 봤을 때 결과는 더욱 참담하다.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의 공격 지표는 그야말로 재앙 디자스터 수준이다. 팬들의 분노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철저히 통계에 기반한 합리적 비판임이 증명된다. 무뎌진 창끝, 득점 전환율 컨버전 레이트의 급락. 손흥민은 전 세계 축구 통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x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률이 월등히 높은 슈퍼 피니셔다. 그가 빠지자 토트넘의 골 결정력은 평범한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이 없는 경기에서 토트넘의 득점 전환율 컨버전 레이트는 현저히 낮아졌다. 브레넌 존슨이나 솔랑케 등 다른 공격수들은 결정적인 기회백 찬스를 잡고도 이를 골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손흥민 특유의 양발 슈팅과 원샷 원킬 능력이 사라지자 토트넘의 공격은 소문만 요란한 빈 껍데기가 되었다. 창의성의 실종, 공간을 창출하는 리더의 부재. 단순히 골만 못 넣는 것이 아니다. 손흥민의 가장 큰 전술적 가치는 상대 수비수 2에서 3명을 달고 다니며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래비티 효과에 있다.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손흥민 부재 시 제임스 메디슨과 쿨루셉스키의 키패스 키파스 성공률과 경기 영향력이 동시에 감소했다. 수비진을 뒤흔드는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가 없으니 상대 수비는 라인을 올리고 토트넘의 중원을 압박하기 쉬워졌다. 결과적으로 팀 전체의 기회 창출 찬스 크리에이션 횟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승률 원 레이트이 말해주는 진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승률이다.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을 때와 결장했을 때의 토트넘 승률 그래프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최근 데이터는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승률이 빅4 경쟁팀은커녕 중위권 팀 수준인 40%대 안팎을 맴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팩트다.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은 이기는 법을 잊어버린다는 외신들의 조롱은 안타깝게도 반박할 수 없는 통계적 사실이 되었다. 인성 앤싱의 붕괴, 탐욕만 남은 이기적인 집단. 축구 실력 스케일은 컨디션에 따라 기복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태도와 인성 앤싱은 변해서는 안 된다.
해외 팬들이 토트넘에 가장 크게 실망한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손흥민은 단순한 골게터가 아니다. 그는 그라운드 위에서 팀의 멘탈과 감정의 리듬을 조율하는 정신적 지주였다. 그가 자리를 비우자 토트넘은 억눌려 있던 이기주의 이고이즘가 고개를 들며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다. 내가 돋보여야 해. 사라진 이타심과 탐욕적인 슈팅?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완벽한 기회를 양보하는 이타적인 플레이를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브레넌 존슨, 쿨루셉스키 등 젊은 공격 자원들은 동료를 이용하기보다 무리한 각도에서 슈팅을 난사하고 있다. 컵백을 내줘야 할 타이밍에 고개를 숙이고 드리블을 하거나 확률 낮은 슛을 쏘고 허공을 차는 장면이 반복된다. 팀의 승리보다 나의 공격 포인트를 우선시하는 탐욕? 손흥민의 헌신적인 미끼 움직임이 사라지자 서로 주인공이 되겠다고 설치는 꼴불견만 남았다. 수비는 남의 일, 실종된 헌신과 트랙백 트랙백. 해외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던 손흥민의 가치는 공격 수임에도 불구하고 90분 내내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 전력 질주로 수비에 가담하는 헌신 데디케이션이었다. 그러나 현재 윙어들에게서 그런 간절함은 찾아볼 수 없다. 볼을 뺏기면 제자리에 멈춰서서 탄식하거나 심판을 쳐다볼 뿐 미친 듯이 수비로 복귀 트랙백하여 풀백을 돕는 선수가 없다. 캡틴이 솔선수범하던 그 굳은 일을 아무도 하려 하지 않으니 측면 수비가 허무하게 뚫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무너진 기강, 포기가 너무 빠른 팀. 가장 뼈아픈 것은 위기 관리 능력의 부재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선수들은 서로를 독려하기보다 짜증 섞인 제스처를 보내거나 불필요한 파울로 카드를 수집한다. 손흥민이 보여주던 아직 끝나지 않았다 Never Give Up는 특유의 스마일 리더십과 투지는 온데간데 없다. 중심을 잡아줄 어른이 없으니 팀의 규율이 무너졌고 선제골을 먹히면 오늘은 틀렸다는 패배의식이 팀 전체를 빠르게 전염시키고 있다. 이것은 프로답지 못한 그야말로 아마추어 같은 인성이다. 전 세계로 번진 분노, 외신과 팬들의 냉혹한 팩트 폭격. 토트넘의 부진에 분노하는 것은 비단 한국 팬들만이 아니다. 가장 냉정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영국 현지 언론과 전 세계 토트넘 팬 커뮤니티조차 등을 돌렸다. 그들이 쏟아내는 말들은 비난을 넘어선 뼈아픈 팩트 폭격이다. 영국 현지 언론, 이빨 빠진 호랑이, 리더가 없다. 영국 현지 매체들의 헤드라인은 처참한 수준이다. 평소 자국 클럽을 옹호하던 풋볼 런던, 풋볼 런던, 데일리 메일, 데일리 메일 등 유력지들조차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경기력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다. Spurs look toothless. 토트넘은 이빨이 다 빠졌다. 공격 작업에서의 무기력함을 지적하며 상대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종이 호랑이 신세가 되었음을 조롱했다. Lacking leadership and direction. 리더십과 방향성의 실종. 위기 상황에서 팀을 다잡을 리더가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조차 손흥민 없이는 작동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언론들은 더 이상 불운했다고 포장해주지 않는다. 그들은 손흥민의 부재가 곧 토트넘의 한계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해외 팬들의 절규, 우리는 그동안 속고 있었다. 레딧, 레딧의 토트넘 서포터즈 게시판 아코에스과 X9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의 반응은 더욱 뜨겁다. 해외 팬들은 단순히 경기 결과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구단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고 있다. Watching Spurs now is painful. They play like strangers. 지금 토트넘 경기를 보는 건 고통이다. 그들은 서로 남남처럼 플레이한다. 조직력 붕괴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한 대표적인 반응이다. Sonny has been papering over the cracks for years. 소니가 지난 몇 년간 팀의 균열을 가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의견 중 하나다. 토트넘이라는 팀 자체가 가진 구조적 결함과 선수단의 퀄리티 부족을 손흥민이라는 슈퍼스타 한 명이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팬들이 깨달은 것이다. 존중, 레스펙트이 없으니 대가를 치르는 것. 해외 팬들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업보 카르마다. 구단이 레전드인 손흥민에게 합당한 재계약 대우를 미루거나 에이징 커브 운운하며 간을 보는 듯한 태도를 취했던 것에 대한 역풍이다. 너희가 캡틴을 존중하지 않으니 축구의 신이 벌을 내리는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들은 현재 토트넘이 겪는 시련이 자업자득임을 시사한다. 손흥민이 빠지자마자 팀이 개판이 된 현실은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는지를 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뼈아픈 경고, 손흥민 없는 미래는 없다. 지금의 사태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손흥민은 단순한 한 명의 선수가 아니다. 그는 토트넘이라는 불완전한 조직을 지탱해온 거대한 기둥 필러이자 그 자체로 토트넘의 시스템 대 시스템이었다. 구단 수뇌부와 코칭 스태프는 이제 그만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손흥민의 영향력을 단지 나이라는 숫자로 깎아내리고 아직 여물지 않은 설익은 유망주들로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오만한 판단은 철저한 오판 미스저지먼트 이미 증명됐다. 지금처럼 캡틴의 존재 가치를 경시하고 대안 없는 탈손흥민을 고집한다면 토트넘이 마주할 결말은 이번 시즌의 실패를 넘어선 암흑기 더크 에이지의 도래일 뿐이다. 등대 라이트하우스가 꺼지자 배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지금 토트넘은 길을 잃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의 대가는 팬들의 신뢰라는 가장 비싼 비용으로 치르게 될 것이다.